여성은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라면서 손녀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에밀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부모님과 같았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를 키워주신 분이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상점을 하셨는데 담배나 복권 같은 걸 파는 작지만 우리 두 식구가 살기에는 괜찮은 상점이었어요. 언제나 제가 부모가 없는 것에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 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랑 할아버지는 주말 밤에 같이 식사하고선 넷플릭스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애가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주말만큼은 할아버지와 있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내심 손녀가 주말을 같이 보내주는 것이 싫지 않으셨는지 언제나 주말 저녁을 위해서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날도 맛있게 식사 후에 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켜고 어떤 드라마를 볼지 고민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특이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라고 되어 있었는데 드라마 순위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저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볼까요 하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미국 드라마만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 자막을 봐야 해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사정이 딱했고 저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상한 게임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돈이 걸렸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임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내용이 엄청 흥미진진해서 재미있게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는 걸 아시고는 추억에 젖어서 할아버지가 어려서 하던 게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에는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서로 돕다가도 뒤돌아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주인공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드라마가 길어서 우리는 다음날 점심을 먹고 다시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와 저는 드라마에 푹 빠져서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드라마가 다 끝난 후 이 한국 드라마가 너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런 멋진 드라마를 만들다니 놀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는 주말에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와 핸드폰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계셨어요.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운다거나 외국어 교실 등 다양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교육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가입하시고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저에게 보여주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제게 할아버지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 속에서는 한 예쁜 아시아의 여자 가수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아져서 요즘 유튜브로 한국의 영상을 자주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 가수를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가수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한국 가수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그 한국 가수 A씨 영상을 보다 보니 정말 예쁘고 노래도 잘했어요. 그리고 노래들이 정말 아름다워서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한국말을 연습해서 한국 여행 가서 쓰고 싶다고 하셨고, 한국 가수 A씨의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정적이게 무엇인가 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들어서 많이 웃으시고 즐거워 보이셨거든요. 아참, 여기서는 가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가수 A씨라고만 할게요. 그 가수가 누구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몰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번에 가수 A씨의 콘서트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당황했어요. 가수 A씨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티켓을 오픈하는 시간이 되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버튼을 눌렀는데 한참 대기한 후에 웹사이트가 열렸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표가 한 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았던 가수 A씨의 표는 바로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라서 한국 가수의 표를 구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허무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매우 속상해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그 슬픈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슬퍼하기는커녕 손녀가 자신을 위해 한국 여행 계획을 잡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고맙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콘서트 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되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와 함께 첫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러서 드디어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가 많이 힘드실까 걱정스러웠는데 할아버지는 천천히 기내를 걸어 다니시면서 다리 운동도 하시면서 잘 계셨어요. 기내식도 꽤 맛있다면서 좋아하시고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한국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깔끔해서 우리가 출발한 미국의 공항이랑 비교가 됐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의 공항은 굉장히 멋지다면서 구경하셨어요. 입국 심사도 QR코드를 몇 번 찍었더니 쉽게 되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특히 나가자마자 짐이 빠르게 나와서 그 엄청난 속도에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랍게도 인천공항과 바로 통로로 걸어갔더니 연결이 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이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은 후에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었고 지하철역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하철을 기다릴 때보다 무척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에 탔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하고 오래된 지하철이 아니라 새로 만든 지하철 같았어요. 미국에 살 때는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도 없고 지하철도 너무 지저분했는데 한국은 미래의 도시 같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면서 놀라워하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하철에 타자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이 일어나면서 할아버지를 앉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한국 여성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너무 친절한 한국인을 한국에 오자마자 만나서 놀랐고 행복해 하셨어요.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숙소 근처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올라가니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걸어가는데 한국의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대단히 깨끗해서 걸어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고
잠시 숙소에서 쉬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왔다는 사실에 무척 들떠하셨어요.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미리 알아봤던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아늑한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여행 사이트에 맛있는 한국 음식점을 알아봤는데 이곳은 한국의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음식점에 들어섰고 메뉴판에서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비빔밥이라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한국어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기대하셨어요. 비빔밥이 나오자 우리는 그 색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다채로운 채소와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반숙 달걀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점원은 비빔밥은 비벼서 모든 음식이 잘 섞이는 것이 맛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해주었고 우리는 열심히 음식들을 숟가락으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먹자 저는 그만 한국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고추장이라는 양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각 재료가 갖는 독특한 맛과 질감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하며 너무 맛있게 비빔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도 밥과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채소들이 한데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있게 잘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인스타에 올릴 영상을 찍으셨어요. 손녀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는 내용과 함께 비록 표가 없어서 콘서트는 못 가지만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다음 날 한국의 유명한 경복궁을 구경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부에서는 히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따뜻했고 내부는 깨끗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밖이 너무 추웠는데 의자에 앉자 몸이 녹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도 의자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냐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내부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서 굳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에 놀랐고 기술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옛날 궁전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한국의 사극이라는 옛날을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서 할아버지와 제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처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 위엄 있는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광화문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여러 건물이 아름다웠습니다. 각 건물은 독특한 지붕과 섬세한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한 색상의 단청은 한국 전통미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복궁의 정원과 연못이었는데 경회루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주변을 거닐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빠졌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긴 했지만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참 기쁘다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또 여행 올 수 있게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했어요. 경복궁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제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고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구경 후에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가수 A씨의 소속사라면서 연락을 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가짜 메시지가 아닐까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 통화를 하고선 놀라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어떤 분이 한국말을 하셔서 저는 메시지로 연락을 받았다고 천천히 영어로 말하였어요. 그러자 그분은 바로 영어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A 가수의 매니저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인스타의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있을 콘서트에 오시면 콘서트를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신 팬들이 소속사의 영상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 가수 A씨가 우리 할아버지를 콘서트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통화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이 사실에 믿을 수 없다면서 좋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음 날 조금 늦은 시간에 우리는 함께 콘서트장이 있는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는 아주 많은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였어요. 올림픽 공원이라는 곳은 예전에 올림픽을 했던 곳으로 정말 크고 아름답게 꾸며진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그 경기장 근처로 갔고 매니저님과 약속한 장소로 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우리를 보고는 반가워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수 A씨의 팬으로 유명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수 A씨의 팬인 미국 할아버지로 유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도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표가 없어서 한국에 왔는데도 콘서트를 못 간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겠냐고 소속사에 연락이 많이 왔고 가수 A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콘서트에 초대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수 A씨의 사인이 되어 있는 CD도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나 감동하셨고 몇 번이고 매니저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게 CD를 손에 드셨어요. 저와 할아버지는 무척 들뜬 마음으로 매니저님을 쫓아서 콘서트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콘서트장에는 동그란 무대가 가운데 있었고 좌석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정말 많은 팬이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런 큰 콘서트는 처음이라서 신기했습니다. 우리도 좌석에 앉아서 긴장되고 들뜬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팬 중 몇몇 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알아보시고는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져온 과자를 주거나 가수 A씨의 사진으로 된 스티커 같은 거를 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할아버지도 너무 반가워하면서 한국말로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멋졌고 따뜻한 한국 팬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하나의 조명이 켜지면서 가수 A씨가 나타났어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가녀린 몸매에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가녀린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파워풀하게 노래를 잘하는지 라이브 실력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가져온 응원봉을 흔들면서 너무나 즐겁게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가수 A씨는 노래도 잘했는데 춤도 참 잘 췄습니다. 한국의 가수들이 춤도 노래도 잘하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라이브에서도 잘하는 걸 몰라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2시간의 콘서트가 끝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콘서트가 끝나고 콘서트장에서 행복한 콘서트에 대한 소감을 영상으로 찍으셨어요.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저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손을 잡고 콘서트장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도 또 한국에 와야 하니까 할아버지 꼭 건강하셔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밀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코카콜라에서는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라는 한글을 넣어서 한류 콜라를 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에밀리 씨는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리시던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매진이라 구하지 못했던 콘서트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갈 수 있었고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